조이쌤의 공부 톡톡. 오늘 이제 시작은 이제 현실편과 미래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실편은 현재 교육 입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입시와 대학 입시 유형, 현재.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 유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 내신의 특징. 이게 이제 현실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편이 있습니다. 미래편. 얼마 전에 대입제도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를 개편해서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고 어떤 학년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생이 준비해야 할 한 가지, 초등학생이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런 좋은 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할까?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사실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 지금 학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교육자분들이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될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이런 학생을 원합니다.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어떤 학생?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당연히 모범생을 좋아합니다. 네, 별거 아닌 답이죠. 항상 원래 정수는 별거 아닌 법이죠. 모범생을 좋아해요. 내신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만 전교 1등이면 안 되고 수능 점수도 조금 받아줘야 돼요. 이게 모범생이죠. 전교권 애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이 모범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만 반영합니다. 학교도 무관해요. 가끔 어머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진짜 내신 엄청 경쟁이 심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내신이 좀 떨어져도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내신 성적은 숫자만 보는 거예요. 2.21이 붙고 2.22가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숫자만 보는 거니까. 대신에 수능 공부는 좀 해줘야 돼요. 수능 공부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일반고 친화적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내신을 낼 때는 일반고에서 더 잘 나오겠죠. 특목고보다는. 그리고 최근에 좀 비율을 늘려줬어요. 25%에서 35%까지 비율을 많이 늘려서 받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이상하게도 낮아요. 이상하죠? 아니, 내신만 본다며. 근데 왜 애들은 이걸 싫어할까?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동아일보에서 예전에 내보냈던 표예요. 이게 뭐냐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등급 변동이 안 되는 애들이 74%. 대부분 등급 변동이 안 돼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등급이 오르면 한 사람이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등급이 변동된 애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떨어진 거죠. 한쪽은 검은색은 떨어지고 파란색은 올라간 거예요. 이게 1등급이 오른 거고 2등급 오른 애들은 전교에서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진 애들 똑같이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은 체감하는 거예요. 등급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걸. 내신 등급은 변동되지 않아요. 1학년 때 내가 3등급이면 3등급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1학년 때 3등급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아서 인서울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잠을 자야 거북이가 따라잡는데 요즘 토끼는 잠을 안 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신 전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 상위권 대학이 모범생만 좋아하는 건 아니지. 자, 다른 전형은 이겁니다. 자기주도형 학생을 좋아합니다. 수업 참여를 막 적극적으로 해요. 막 저요 하고 막 손 들고 교내 활동하면 막 활발하게 자기가 막 모든 대장이에요. 그리고 전공을 관련해서 막 독서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교내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막 이런 거 해도 1등을 꼭 해야 돼. 얘는 막 밤새도록 종이를 접고 있어.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도 좋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주도형인데, 요런 친구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도 교내 활동을 다 봐요. 모두 대입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서류를 다 받아서 대입에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특목고 친화적 전형이에요. 특목고 친화적 전형인데 최근 이제 비율을 좀 줄였어요. 좀 줄였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신이 덜 들어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반고 학생은 잘 안 뽑혀요. 네, 뽑혀도 약간 진짜 좋은 애 한둘만 딱 뽑고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을 원하냐? 국어, 수학의 특기 학생을 좋아합니다. 국어를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여기서 국어는 국어 문제를 잘 푼다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을 잘 맞춘다는 게 아니라 정답을 체계적으로 잘 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에 특화된 학생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친구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전형을 수시 논술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문 계열에서는 글쓰기를 보고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은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신 낮은 모든 친구들이 다 도전하는 전형 같은 거예요. 내신은 안 되니까 일단 논술이라도 해보겠다 하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학원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글쓰기나 수학 문제 논술로 푸는 거나 학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면은 이 전형에 도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수도권도 학원가가 있어야 이런 전형을 준비해주는 학원이 있지, 그냥 동네에는 이런 전형을 준비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첨삭해주고 수학 문제 과정을 봐주고 해야 되는 직접적인 1대1의 관계가 필요해서 학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정부부터 요거를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은 미친 듯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올해 뉴스예요. 올해 뉴스인데, 이게 이제 한양대 논술이 114.5대 1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114.5대 1이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실력이 아니라 운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14.5대 1이면. 물론 여기 보면 인하대 논술은 뭐 600대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의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 딱 4개의 전형이 있는데 4개의 전형 중에 똑똑한 학생. 네, 엄청나진 않죠. 네. 똑똑해야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 내신 점수보다 실력이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학원을 보내보시면 학원 성적은 되게 높은데 학교에서는 꼭 문제를 틀려오는 애가 있거든요.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애들,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세고 승부욕이 좀 세야 돼요. 이 전형으로 들어오려면. 그런 학생들이 많고, 요 전형이 바로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에 이 전형으로 입학하셨고, 저 또한 이 전형으로 입학했고, 사실은 6차, 7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 이 전형. 네, 약 07학번까지는 수시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 정시. 그래서 수능 점수로만 반영하는 겁니다. 특정 대학은 제외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는 수능 점수만 보지 않아요. 네, 서울대는 그런 일그러진 인재를 받지 않습니다. 네, 모든 걸 잘하는 인재만 받으니까 수능 점수만 보고 뽑는 게 정시 전형이고, 학교도 무관하고 활동도 무관하고 내신도 무관합니다. 그냥 수능 점수만 보는 전형이에요. 이게 바로 N수생 친화적 전형이죠. 요게. 왜냐하면 수능을 2번째 준비하는 친구들, 3번째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최근에 비율을 좀 증가시켜줬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요구했어요. 정부한테.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정시를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늘려졌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또 원래는 낮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내신과 비슷한데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자꾸 늘려주니까 그럼 나도 한번 이러면서 뛰어드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약을 합니다. 성실한 모범생은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생은 종합 전형이고, 국어 수학 특기 학생은 수시 논술 전형이고, 똑똑한 학생은 정시 전형입니다. 네, 요렇게 4개의 전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4개 외에 다른 전형을 이야기하는 학원이 있다면 이상한 학원입니다. 딱 이렇게 4개예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예, 이때 상위권은 이제 바뀐 내신에서 1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생 종합전형은 특목고 상위권 학생이 가는 겁니다. 근데 특목고는 상위권 학생이 상위 50%예요. 특목고에서 절반. 그리고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은 이 2개에 속하지 않은 학생이 가는 겁니다. 일반고의 상위권도 아니고 특목고의 상위권도 아닌
학생들이 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현재 전형이 짜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목고라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나라에는 요렇게 4가지 구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좀 학군지에 가면은 5개로도 잘라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4개입니다. 영재고 과학고가 있어요. 뭐 서울가고, 경기가고, 한국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구가고 이런 데가 있는데 과고는 수학과학 내신 입학 준비가 다 필요해요. 수학과학 내신을 보고 입학 준비는 그 전에 하는 거고 보통은 과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아는 학생들은 다 초 5, 6대 이미 다 들어가서 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고 보통 중학교 과정 들어오면은 고등학교 과학을 다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도 가서 떨어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수학은 당연히 엄청나게 잘하고요. 전사고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데 전국의 학생을 빨아들이는 자사고입니다.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 전과목 내신과 주요 과목 내신 다 봅니다. 네, 다 보고 이거 입학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B가 하나 뜨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중학교 내신에서 B 나오면 안 되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있죠. 이제 경기도에는 얘네가 진짜 많은데 뭐 성남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동탄국제고, 안양외고, 과천외고, 고양외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외고는 영어만 보는 겁니다. 영어 내신만 보는 거예요. 뭐 국어사회 자꾸 얘기하는데 국어사회는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잘라낼 때 쓰는 거라서 거의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만 A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수원외고를 제외하고는 동탄국제고도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입학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수원외고랑 동탄국제고가 좋은 학교여서 입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원외고랑 동탄국제고는 입시 성적이 낮아요. 근데 수원외고랑 동탄국제고 옆에는 좋은 학교가 없어요. 미안하게도. 죄송합니다. 수원 사시는 분들. 네, 근데 성남외고나 경기외고는 주변에 갈 학교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꼭 외고를 안 가도 되니까 글로 안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 성적은 성남외고나 경기외고가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외고가 전사고로 바꿨어요. 최근에 이제 요 표에서 경기외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전사고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제가 이제 여기 쓴 학교들은요 완전 메이커 학교예요. 말도 안 되는 학교들입니다. 낙생고, 단대부고, 화성고, 상문고, 한민고, 숙명여고, 영동고, 중산고, 경신고인데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를 갓반고라고 불러요. 갓반고. 갓에다가 일반고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웬만한 외고국제고보다 입시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그런 일반고들이 있고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고는 이런 갓반고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대입 목표가 영재고하고는 다 이제 설카포 그리고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뭐 이런 데 가고 30, 60이 뭐냐 하면 명수예요. 명수. 30에서 60명 정도 갑니다. 성균관대 이하를 가는 학생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성균관대 간 학생은 못 봤고 연세대 가는 학생은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영재고 갔다가 그리고 75% 수시 종합전형이라고 써있지만 75%가 아니라 100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저 25%는 서울대 가려고 그냥 학업을 포기하고 수능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영재고 과학고 가면은 아예 수능이랑 관계없는 공부를 해요. 아예. 그래서 그 수능을 보려면 따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25% 빼면은 다 종합전형이고요. 전사고는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재고 과학고에서 떨어져서 일로 온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서울대도 많이 가고 의대도 많이 갑니다. 영재고 과고는 의대를 가면은 자기의 등록금을 토해야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 여태까지 공부했던 학비의 일부를 토해내야 되는데 전사고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전사고는 학비가 비싸죠. 그리고 전사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의 절반은 수시종합, 수시 이 검은 라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저 검은 라인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라인이고 빨간 라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사고에서도 중위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정시를 해야 되고 논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개인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전사고에 갔는데
고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영어나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은 힘들고요. 외고국제고는 사실은 서울대를 가려고 가는 겁니다. 인서울을 하려고 가는 거고요. 숙명여대 이하가 왜 희귀하냐면 숙명여대 이하 학교는 외고국제고를 받아주는 전형이 없어요. 내신이 매우 낮은데 서류만 잘 써오면 받아줄게 하는 그 전형이 필요한데 그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숙명여대까지가 커트라인입니다. 그 숙명여대까지가 외고국제고의 5등급이에요. 절반 라인. 그리고 일반고는 서울대를 0명인 학교가 진짜 많고요. 대부분 이제 8명 가면 진짜 잘 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2,300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는 3,000명을 뽑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에서 0명이 나오는 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잘하는 학교가 60개, 30개 이렇게 가져가니까 사실은 지방의 대부분의 학교는 서울대를 못 가요. 그리고 1, 2등급이 수시종합이나 교과나 이 교과 전형이 수시잖아요. 내신으로 가는 거. 내신을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제 논술이나 정시를 해서 각자 도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교별로 제가 한번 볼게요. 영재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를 가야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기주도형인 친구여야 돼요. 학생이 자기 혼자 공부를 잘 못해. 그러면은 이런 특목고에 가면 안 돼요. 종합전형을 써야 될 친구인데 막 엄청 샤이하고 막 손도 못 들고 말도 못하고 이런 친구인데 공부만 잘하는 친구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특목고를 왜 갈까요? 종합전형에서는 절대로 유리합니다. 일반고랑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이 서류의 양, 질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절대로 유리하고 인서울 상위권대학 무조건 유리합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키스트 이런 기술전문대학 가려면 무조건 영재고 과고를 가야 돼요. 지역에서 이런 학교 1명, 2명 갈까 말까 해요. 근데 영재고 과고 가면 다 절로 가는 거예요. 의대 입시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대 입시는 뭐가 하냐면 서울대 이상의 실력이 필요해서 수능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수능을 다 맞출 만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전사고를 많이 가시고 아니면은 해외 대학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 그러면은 이제 외고국제고나 전사고 중에 국제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외대무고가 있고 경기외고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에 보내서 해외 대학을 보내려고 보내시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특목고에 가는 거는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보낸다가 아니라 굉장히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야 돼요. 일반고는 왜 가냐? 일반고는 이제 모범생인 애들이 가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하고 이런 애들이 교과 전형으로 좋고 교과 전형으로 꼭 합격하고 싶다. 내신만 좀 신경 쓰고 싶다. 막 이거 뭐 어디 가가지고 대회 나가고 뭐 뭘 따로 해야 되고 동아리 해야 되고 뭐 이 싫다 하면은 일반고가 좋습니다. 교과 전형 써야 되니까. 우리 집안은 집안 분위기상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은 특목고에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반고에 가셔야 됩니다. 특목고는 하위권은 재수를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네, 필연적으로 해야 돼서 일반고를 보내셔야 N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님, 아버님의 그 가치관이 공부는 학생의 몫이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학원, 뭐 교통, 뭐 설명회 다 싫다. 그러시면은 일반고를 보내셔야 됩니다. 네, 아이가 우리 안에서 싸워서 이겨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밖에 애들과 싸우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제 내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신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내신을 많이 예를 들긴 들을 거예요. 근데 하시면 비슷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입니다. 이게 올해 학생들한테 받은 건데 왼쪽을 보시면 이제 지필평가라고 나오죠. 1차, 2차 있는 게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선택형, 서술형 섞어서 내는 학교도 있고 선택형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고 요거 이제 영어과에서 준 거라 쓰기, 말하기, 쓰기, 듣기,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학도 수행평가 보면은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껴있고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껴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고등학교 거예요. 네. 요게 고등학교 건데, 고등학교 또 보시면은 지필이 1차, 2차 이렇게 잡혀 있죠. 1차, 2차. 퍼센트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과목별로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행평가 보시면은 국어는 이제 독서, 감상문, 토의, 수학은 문제탐구, 배움 성장일기,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게 있죠. 영어는 논술, 말하기, 학습. 뭐 다 비슷합니다. 보면 창작, 논술, 에세이, 참여도, 과제 이행, 포트폴리오 다 비슷해요. 그죠? 어느 정도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국어 수행에서 뭘 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요런 겁니다. 예, 저 옛날 자료 보여드리는 거 싫어해요. 다 올해 거예요. 2024년도 2학년 2학기 거죠. 보시면은 시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기. 써보는 겁니다. 써서 이제 수행평가를 받는 거고, 여기도 이제 2024학년도 2학년 1학기. 요 수필을 창작해야 돼요. 시에 대한 경험. 시를 감상하고 두 편 선택해서 필사하고 관련 경험 기록하기. 요런 게 지금 현재 수행평가, 국어 수행평가에 주로 나오는 거고요. 국어 수행평가 한마디로 글쓰기인 거죠. 글쓰기. 수학은 문제 푸는 거예요. 뭐 우리의 수학 문제 잘 풀어요 하는데 그런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어이구. 그런 문제 풀이가 아니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 다음을 구해라.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그죠?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모범답인데 요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냥 정답 3, 정답 1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점수를 못 받습니다. 요렇게 과정을 싹 써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이렇게 맞춰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수행평가라는 것은 서술형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풀이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는 이제 쓰기 말하기 영역이 있어요. 보통 이제 조언하고 경험 쓰고 의견 말하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친구가 아픈데 조언해봐라. 뭐 친구가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데 조언해봐라. 건강하고 싶다는데 조언해봐라. 뭐 너 가족여행 갔던 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써봐라. 이런 거 나옵니다. 리스닝은 이거 EBS에서 해주는 건데 20문제짜리예요. 제가 이거 듣기 파일 준비했다가 그냥 빼버렸거든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도저히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틀려도 대부분 학교에서 만점을 줘요. 그래서 리스닝은 대부분은 안 틀립니다. 사실 이게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포트폴리오. 각 과목별로 다 있었어요. 영어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 중 태도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의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잘 안 보고 교과서를 좀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자습서 같은 거를 선생님이 프린트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걸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착착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오늘 프린트 다 가져와라 하면 거기다 도장을 꽝꽝꽝꽝꽝꽝꽝꽝 찍어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해줘요. 근데 요게 이제 잘 모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잘 못 모으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만점인 거예요. 이렇게 쪼로로록 모아서 여기 보시면은 요 맨 마지막 장은 제가 뭐 한 거냐면 요거를 학원에 아이들이 들고 오면 거기다 제가 구멍도 뚫어주고 요 문장은 요런 게 중요해.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하면 수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를 깔끔하게 모아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거 받으면은 막 이렇게 던지고 구겨서 막 집어넣고 막 학원 가방 막 이렇게 뒤지는데 수학 프린트, 영어 프린트 막 다 나오고 그렇죠? 막 화석처럼 나오잖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 가방이 이런 모양은 아닌가. 이게 실제로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야 프린트 좀 꺼내봐라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가방이.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점수를 받기가 정말 어렵죠. 네, 네. 이게 지금 10장 중에 몇 장이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학생인데 이거를 다 챙겨오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만약에 여기 학부형님이 계시면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도움을 주셔야 되고, 요런 영역도 평가를 한다. 지필평가가 이제 여태까지 수행평가 얘기였고요. 지필평가는 레벨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벨 1.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요게 레벨 1이에요. 요게 레벨 1이고, 어떤 동네는 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있어도 레벨 1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벨 2. 교과서 범위에서 심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좀 실어 놓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요거는 이제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문제집이나 뭐 원하시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레퍼런스를 프린트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3. 프린트를 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부교재도 주고 프린트도 줘요. 근데 그게 교과서 내용보다는 좀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레벨 3.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100점이 막 수두룩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전혀 예고하지 않은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냥 실력을 보겠다. 네, 요게 레벨 4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지필평가는 국어, 수학, 요게 학교 교과서인데 교과서만 숙지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영어의 예를 들어보면은 영어 굉장히 빠르신데 이해가 빠르세요. 요게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예요. 교과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모스트였냐, 리스트였냐, 어댑트였냐, 어독트였냐, 풀이었냐, 레얼리였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많이 읽어본 친구는 그냥 맞추겠죠. 네, 요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것도 대화문이잖아요. 대화문에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냐. 이렇게 요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죠. 교과서를 많이 읽어봤니? 하는 문제들 출제합니다. 어느 학교나 다 출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문제. 심화 문제를 출제하는데 영어가 제일 이게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어머님들한테 심화 문제예요 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었는데요. 여기선 치환을 시켰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되게 쉬워요. 요게 심화 문제예요. 원래는 교과서에는 대시 접속사인 것만 나왔는데 여기 뭐 저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인 것도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것도 있고 관계대명사인 것도 있고 많더라. 이렇게 하면은 교과서 밖에서 낸 거죠. 이 정도면. 이렇게 교과서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게 심화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는 사실은 아마 중고등학생 어머님들 경험이 있으시면 다 아실 텐데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이 문제가 학생들의 완전 천적들입니다. 이 용법 구분하거나 어법 구분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자꾸 틀리니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교재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책에는 영어를 영어로 단어풀이 해놓은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런 게 나오네?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준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원래는 1, 2, 3단원인데 7단원 내용이 좀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국어도 한용운 시를 막 읽다가 요게 이상해 씨랑 영향이 있어 하면서 이상해 씨를 넣거나 하면 이상해 씨가 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과서 밖에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과 고등학교 내신이 큰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차이는 없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 지역의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쉽게 내고 싶어요. 쉽게 내서 변별이 되면 좋다 이거죠. 근데 100점이 10%, 20%, 30% 나오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내도 변별이 잘 되면 레벨 1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학군지 지역에서는 레벨 1에서 끝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만약에 비학군지 지역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조금 더 대응하는 심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평범한 문제, 평범한 지역에서여도 연습이 필요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보통 학군지 지역의 중학교 정도만 되면 프린트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저 지금 이 프린트를 한 학교당 보통 20페이지, 30페이지 보거든요. 중학생인데 학군지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고등학교 대신은 요 프린트 내용 대신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연계시켜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만 하면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안 합니다. 이거 했다가 다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예고하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특목고입니다. 네, 특목고는 한 50% 정도는 예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애는 제 앞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찹찹하죠. 야,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했지? 이런 문제 되게 많고, 학군지 지역에서도 최상위 일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갑방고들은 이런 문제 출제돼요. 완전히 출처를 모르겠는. 그래서 중고등 내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별, 지역별 내신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의고사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느껴요. 다 느끼는데 하고 싶지만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